원종래의 Chinese Poem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나라 대표적인 산수 시인인 왕유가 쓴 산수시 작품 가운데 젊은 시절에 쓴 연화오, 연꽃마을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낭송하고 해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작품을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莲花坞日日采莲去洲长多暮归弄高莫见水月湿红莲衣 왕유는 609년에 출생했다는 설과 701년에 출생했다는 설이 있는데 하여간 그는 당나라 개원 9년 721년에 진사급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701년 설을 따른다면 그는 만으로 20세, 옛날식으로 따지면 21살의 과거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진사급제한 뒤 왕유는 태학승이라는 직책을 제수받았는데요. 태학승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황사자 초음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해서 제주 사창 참군이라는 지방직으로 강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주는 오늘날의 사오싱, 소흥 권역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오싱의 약야계라는 곳에 거주했는데 그 약야계의 지류 가운데 운계라는 지류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운계라는 지류에 집을 별장을 짓고 사는 황보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 친해서 왕유는 그 집에 자주 놀러 갔던 모양인데 그 황보학의 별장에 5수의 시를 제시를 써줍니다. 그 제시 가운데 이 작품은 두 번째 작품이고 지난번에 소개한 조명가는 첫 번째 작품이죠. 그러면 이제 이 시의 제목과 내용을 하나씩 보기로 하죠. 이 시의 제목은 연화오라고 하는데 이 오자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촌락, 부락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연화오라는 것이 혹시 운계 별장에 있는 어떤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왕유는 나중에 40대에 자기가 조성한 망천 별장에 20개 경치 좋은 곳을 조성하고 그 20개 장소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제목으로 해서 배접과 함께 각각 20수의 시를 지어서 망천집으로 묶어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구를 봅시다. 르르 자일렌취 날마다 연을 따러 가는데 근데 연을 따는데 연꽃을 따러 가는지 연잎을 따러 가는지 아니면 연밥을 따러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날마다 연을 따러 간다는 말을 했을 때 그 왕유가 가리키는 것은 잎을 따러 가는지 연밥을 따러 가는지 꽃을 따러 가는지 밝히지 않았는데 사실상 이 세 가지를 모두 가리킨 것 같습니다. 다만 연근을 캐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계절이 지금 연꽃이 피어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로 특정해서 말하지 않는 게 왕유의 사유 방식이죠. 왕유는
분석적으로 굉장히 세밀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총체적인 그런 개념, 그런 그 총칭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르르 자이렌취, 그러니까 무슨 연밥이니 연잎이니 또는 연꽃이니 이렇게 명시하지 말고 그냥 연을 캐러 간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2구로 넘어가죠. 쪼장 또 무꼬이. 이 쪼라는 것은 물가를 얘기하는데요. 물가에 그 연이 자라는 곳, 그러니까 사실 물속이면서 물가인 거죠. 그 연이 자라는 그런 땅이 길다라는 것은 연, 캐야 될 연, 채취해야 될 연이 많아서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연화오의 그 연밭이 아주 큰 걸, 길고 큰 걸 쪼장이라고 묘사한 거예요. 연밭이 아주 길어서 캘 연, 딸 연잎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할 일이 많아서 또 무꼬이 저녁에 돌아오는 일이 많다. 여기서 왕유 자신은 연을 채취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왕유는 연을 캐러 간 게 아니고 거기에 연을 따러 가는 소녀들을 읊은 거라고 해요. 그런데 제3구 사구를 보면 왕유도 연을 채취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3, 4구를 보면은 弄高莫见水 为是红莲衣. 그 3구에 상아떼를 움직일 때 물을 튀기지 마라. 弄高莫见水. 상아떼를 움직일 때 물을 튀기지 말라. 왜냐하면 为是红莲衣, 그 붉은 연옷이 적실까 걱정스럽다,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 했는데 중국 사람들의 해석은 홍련이 할 때 이 홍련이 이것을 연을 채취하는 소녀들이 입고 있는 옷으로 보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홍련이는 붉은 연꽃 자체를 가리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아떼에서 흙까지 묻은 물이 이 연꽃에 떨어져서 연꽃을 더럽히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보면서 그 연꽃이 더러워지지 않게 상아떼를 살살 저으라고 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시를 천천히 낭송하고 마치겠습니다. 莲花坞日日采莲去周长多暮归弄高莫见水为师红莲衣